음, 안녕하세요. 또다시 이제 온라인 수업을 해야 되는 시간이네요. 오늘 수업은 탄소의 순환 123쪽을 보면 되겠어요. 123쪽 탄소의 순환. 지구 그 각권에서 탄소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우리가 이제 가장 흔히 알고 있는 탄소는 뭐 이산화탄소, 그죠? 포함된 거. 탄소는 C로 표현되는데, C라는 그 화학 원소가 들어있는 거, 이산화탄소가 이제 가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거, 뭐 탄산칼슘, 여기에도 이제 CO2, CaCO3가 들어있고, 뭐 기타 뭐 나무 같은데, 나무도 탄소 덩어리죠. 그리고 뭐 메테인, CH4, 뭐 이런 것들. 하여튼 뭐 여러 군데 탄소들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것들이 각권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제 그걸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책에 나오는 그림 1번부터 지금 8번까지 1번부터 8번까지 그 각권의 그 탄소들이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나타낸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좀 더 자세하다기보다도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마련했으니까 그런 그림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좀 더 확대를 해서 이걸 한번 보도록 하죠. 네, 그림을 좀 더 확대를 했는데 1번부터 8번까지가 있는데 이게 나타내는 의미들 그 그림과 뭐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적어놨는데 그 의미를 순서대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1번은 뭐냐면 지금 화산에서 대기로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1번은 요거는 화산은 이제 육지니까 직권에서 기권으로 이제 탄소가 이동되는 형태라고 보면 돼요. 근데 화산이 분출할 때 뭐 이산화탄소 형태로 가장 많이 뿜어져 나온다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직권에서 기권으로 1번. 그 다음에 2번은 여기 화살표 아래로 돼 있죠. 대기에서 뭐 육지로 내려오는, 땅으로 내려오는 듯한 그림이에요. 그래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는 광합성 과정에서 식물로 이동한다 이렇게 되는데 요거 땅에 있는 식물이네. 식물을 표시한 거네. 그래서 요거는 대기권, 기권의 탄소가 광합성에 의해서 생물권으로 내려오는 경우에 해당돼요. 그래서 생물권으로 내려오는 경우. 그 다음에 3번 화석연료의 사용 여기 있죠. 3번 여기 굴뚝을 표시해놨네. 굴뚝, 그죠? 화석연료 뭐 석탄을 뗀다든지 석유를 뗀다든지 하는 거죠. 그래서 굴뚝에서 이산화탄소가 분출돼요. 그래서 화석연료 사용으로 직권의 탄소가 기권으로 이동한다. 이거는 직권이 기권으로 이런 식으로 이동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4번 어디 있어요? 4번 여기 있죠? 4번은 생명체가 호흡으로 이산화탄소가 기권으로 방출된다. 여기 뭐 젖소 같은 것들인데 젖소가 숨을 쉬면 이산화탄소가 바깥으로 빠져나가죠. 그래서 이거는 생물권이 기권으로 이산화탄소를 방출하는 예에 해당됩니다. 다음에 5번은 뭐냐면 강물과 지하수는 암석의 탄산칼슘을 녹여 바다로 운반한다. 그러니까 직권에 있는 게 수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석회동굴이나 이런 것들 형성될 때 탄산칼슘을 녹여서 결국은 그 이온화 시켜서 바다로 내려 보냅니다. 그래서 요거는 직권이 수권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돼요. 그러니까 육지에 있는 탄산칼슘, 석회암을 녹여서 석회동굴을 상상하면 되게 쉬워요. 석회동굴에 그 지하수가 그러면 지하수가 석회동굴에 그 탄산칼슘을 용해시켜서 탄산이온 형태로 해가지고 액화시켜가지고 녹여가지고 바다로 운반을 하죠. 그 다음에 6번
6번은 뭐 이렇게 두 개가 그려져 있는데 글씨를 봐야 되겠네. 6번만 봐서는 잘 모르겠고. 이렇게 바닷물에 녹아있던 탄산이온이 탄산염으로 해저에서 퇴적되어 석회암이 형성된다. 6번은 바닷물이 해저로 이렇게 들어가는 화살표가 되겠어요. 그래서 6번은 바닷물에 녹아있던 탄산이온이니까 수권에 있던 탄산이온이 석회암, 탄산칼슘으로 저장되니까 직권으로 저장되는 거야. 수권에서 직권으로 저장이 되죠. 다음에 7번. 7번도 같이 있는데 이건 이제 뭐 무슨 뭐 조개라든지 뭐 이런 거 그려놓으면 되겠어. 물고기라든지 뭐 조개 이렇게. 그래서 물고기나 조개 등이 이게 이제 탄산칼슘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생물의 사체가 생물에 포함된 탄산 성분들이 바다 밑에 가라앉아서 석회암이 되거나 또는 오래 지나면 화석이 되기도 하죠. 이거는 생물권이 직권으로 들어가는 게 돼요. 직권. 근데 여기 지금 바다에 그려놔서 그렇지 육지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죠. 생물권. 육지에 있는 뭐 고사리 같은 것들이 화석으로 되면 생물권이 직권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그려야 돼? 뭐 고사리, 화석이 나중에 이제 무슨 석탄이 된다든지 이런 것도 이제 7번에 해당되지. 이렇게 하면 되고. 다음 8번. 8번은 뭐냐면 이렇게 화살표가 되겠죠. 대기권에서 바닷물로 들어오네. 이산화탄소가 기권에 있던 이산화탄소가 바다에 용해가 되는 거예요. 기권이 기권에 있던 그 이산화탄소가 용해돼서 수권으로 들어가는 경우를 그림으로 나타낸 거죠. 그래서 지금 1번부터 8번까지 각 권에 있던 그 탄소들이 그 어느 권으로 이동하는지 그 형태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런데 이 형태가 되게 이제 몇 가지로 정의가 돼. 그러니까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이산화탄소, 유기물은 생물체에 포함된 거죠. 생물체 자체가 탄소 덩어리니까 생물체, 그 다음에 그 탄산칼슘이나 화석연료, 탄산이온 이렇게 그 형태를 바꾸면서 이제 탄소가 이동되는데 주로 기권에는 이산화탄소 형태로 녹아 있는데 요즘엔 메테인도 많아지니까 메테인도 포함시킬 수 있어요. 그죠? 옛날엔 메탄이라고 했어요. 이거. 그래서 이산화탄소나 메테인의 이런 기체 상태로 기권에 존재하죠. 이건 이제 기체 상태로. 그 다음에 생물권에 존재하는 건 생물체에 녹아 있어. 유기물. 유기물과 무기물로 이렇게 나누는데 무기물은 직권에 해당되네. 직권에. 그래서 유기물은 생명체에 해당되는 탄소 덩어리다. 뭐 나무가 대표적인 탄소 덩어리라고 보는데 나무 태우면 나중에 재만 남는데 쟤는 탄소 덩어리죠. 그래서 유기물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로 뭐 CHO의 형태로 이제 저장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그 화합물에서 여기 이제 C가 이제 저장이 돼 있죠. 뭐 화학식으로 따지면 이제 되게 복잡하니까 원소들이 이런 것들로 되어 있는데 주로 여기에 그 탄소가 들어 있고 잘 보면 이 CHO로 구성된 그 유기물들을 그 태우거나 말리면 H2O가 빠져나가. H2O가 빠져나면 결국 C만 남아요. 탄소 덩어리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른 장작 같은 거 있잖아. 장작이 뭐냐면 나무를 말리는 거야. 나무를 말리면 잘 타잖아요. 나무를 말리는 거 뭐냐면 거기서 H와 O, H2O를 빼내면 결국 O가 남게 돼요. 그래서 순수한 탄소 덩어리가 되고 탄소가 연소되는 게 뭐예요? O와 결합되면 CO2가 되죠. 이게 연소잖아요. 연소. 그래서 탄소. 즉 연소를 하면 이산화탄소가 나와. 그게 이제 여기에서 이제 곧 나오죠. 그래서 다음에 이제
3번 같은 경우가 이제 그거에 해당되는 거예요. 3번에 보면 요거 있죠? 연소시켜서 CO2를 내는 거. 연소. 요게 이제 연소 반응이니까. 그 다음에는 유기물의 형태로도 존재하고, 그 다음에 탄산칼슘이나 화석 연료로도 저장이 돼요. 탄산칼슘 덩어리가 대표적인 게 석회암이에요, 석회암. 직권에는 주로 석회암 암석이거나 화석연료, 화석연료 뭐 석탄이나 원유 이런 것들이 이제 석유라고 하는 거, 석탄이나 석유 이런 것들 다 탄소 덩어리가 탄화돼서 석탄이 되고 그게 이제 뭐 액체처럼 뽑아지면 이제 그 기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액화된 성분들을 뽑아내면 원유가 되고 그냥 딱딱한 고체 상태로 있으면 석탄이 되고 그렇게 되고. 그래서 석회하면 탄산 칼슘이 주로 들어있고 여기는 탄산 성분들이 탄소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연료를 사용해요. 그래서 이거를 석탄이나 원유를 태우는 게 바로 이 과정이죠. 탄소와 탄소가 결합해서 이산화탄소가 대기종으로 이제 나가게 돼. 아까 여기 있죠. 화석연료를 태우면 이산화탄소 3번 화석연료를 태우면 이산화탄소가 이제 대기권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형태에 있고 이제 육지에서 딱딱한 지각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지각에 있는 게 주로 요거고 물론 생물권도 이제 지각에 포함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수권은 이온 상태로 탄산 이온 상태로 존재. 탄산이 녹아 있어. 용해되어 있는 거죠. 용해되어 있다가 탄산 이온이 침전해서 칼슘과 결합해서 여기서 이제 석회암이 되기도 하죠. 여기 침전해서 석회암이 되기도 해요. 아니면 탄산이온이 바로 증발을 하기도 해요. 증발. 그래서 증발을 해서 바깥으로 빠져나가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증발할 때는 주로 H2O만 증발하는 걸로 이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바깥으로도 이제 그 탄소가 좀 나갈 수가 있지. 이산화탄소가 그 녹아들기도 하고 탄산이온으로 바깥으로 빠져나가기도 하는 그런 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알아둘 거. 기권에는 이산화탄소나 메테인처럼 가스로 되어 있고 생물권에는 유기물에 이제 주로 포함이 되어 있고 직권에는 화석연료나 탄산칼슘, 석회암으로 많이 들어있고 수권에는 이온 상태로 있다. 이 정도를 알아두면 되겠어요. 이 그림은 좀 전에 그 교과서에 나왔던 거를 처음에 다이아그램 식으로 다시 그렸어요. 지구 시스템에서의 탄소의 순환이라 그래서 기권, 직권, 생물권, 수권의 상태에서 각각 탄소들이 어떤 형태로 이동을 하는지를 간단한 용어를 사용해서 정리를 했어요. 아까는 이제 그림이 되어 있는데 그림이 이제 보기는 그 편한데 이해하기는 편한데 약간 보기가 좀 그 복잡하죠. 그래서 도식화하면 우리가 이제 쉽게 볼 수 있어. 그래서 아까 한 거에 반복되는 거지만 그래도 정리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어요. 먼저 그 생물권을 중심으로 한번 알아볼까요? 생물권에서 빠져나가는 경우. 여기 써놨죠. 생물권은 주로 유기물의 형태로 되어 있다고 써요. 유기물의 형태로 되어 있다가 유기물들이 호흡을 해서 이산화탄소를 방출하죠. CO2 방출합니다. 호흡. 방출하면 어디로 가냐면 기권으로 가요. 그리고 광합성원에서 흡수를 해. 이산화탄소를. 흡수. 이렇게 되죠. 그래서 호흡으로 방출하고 이산화탄소를 식물들이 광합성으로 흡수를 하게 되죠. 이게 이제 생물권과 기권과의 관계이고, 그래서 기권에는 이제 CO2로 있거나 CH4로 있거나 뭐 이런 식으로 메테인으로 녹아 있거나 이렇게 돼요. 다음에 또 생물권과 직권과의 관계에서 생물이 죽거나 매장 죽어서 뭐 그 땅에 묻히거나 그러면 여기 석회암 또는
화석연료가 된다고 했죠. 생물, 뭐 조개 껍데기 같은 게 묻히면 나중에 석회암이 돼요. 석회암. 반면에 나무 같은 게 오래돼서 탄화되면 화석연료가 되죠. 그래서 이게 주로 탄산칼슘, 석회암은 탄산칼슘이라죠. 탄산칼슘의 형태를 이렇게 이제 저장이 되죠. 다음에 직권에서 생물권으로 탄소가 가는 경우 약간 좀 애매해. 그죠? 뭐, 나중에 찾으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비어져 있어요, 여기는. 다음에 생물권에서 이제 수권과의 관계, 지금 생물권을 기준으로 알아보는 거예요. 생물권에서 일단 그 바다에 사는 생물을 생각하면 되겠죠, 수권이면. 그래서 플랑크톤 같은 경우는 바다에 사는 광합성하는 그런 아주 작은 생명체니까 그 생명체는 광합성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수권에 이제 배출을 하죠. 수권에 이제 녹아 들어가는 거지. 바닷속에서 기포가 뽀글뽀글 나오겠지 뭐. 그 다음에 수권에서 호흡을 통해서 물고기 같은 것들은 호흡을 통해서 아가미나 이런 걸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서로 이제 공급을 하겠죠. 그래서 호흡을 통해서 수권에서 받고 잘못 내겠네. 물고기들은 산소를 호흡하니까 요 경우는 식물을 해야 됩니다. 식물. 여기서 이제 광합성 하는 것처럼 그래서 수권으로부터 호흡을 통해서 이산화탄소가 생물권으로 들어가고 플랑크톤 광합성을 통해서 방출돼. 이거와 똑같아요. 근데 기권은 생물권에 바로 공기를 내보내는데 여기는 해양 생물 또는 식물들은 수권으로 내보내니까 아까 뭐 아가미 이거는 산소와 관련되는 거니까 아닌 걸로 하고 그래서 생물권과 관련되는 거는 다 알아봤고 그 다음에 이제 바다에서 증발에 의해서 탄소가 빠져나가기도 하고 용해에 의해서 물속으로 들어가기도 하다. 그러니까 탄산이온 형태로 수권에서 아까 저장된다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기권과 직권과의 관계. 이게 이제 화산물질이나 화석연료 사용. 이게 이제 최근에 가장 문제가 많이 되는 거예요. 화석연료 사용이 증가해서 화석연료 사용의 증가로 인해서 이산화탄소가 기권으로 대량 들어가. 그래서 온실효과나 이런 게 많이 일어난다 그래서. 반면에 기권에서 직권으로 바로 들어오는 경우는 또 애매해. 뭔가 없어. 공개되는 이산화탄소가 바로 직권으로 녹아들지는 않죠. 생물권이나 이런 걸 통해서 녹아들어. 생물들이 이제 저장한 게 결국엔 나중에 땅에 묻히게 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지 기권에서 직권으로 바로 들어오는 경우는 찾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 다음에 직권에서 이제 수권과의 관계를 보면 직권 바다에서도 화산이 터져요. 육지에서도 화산이 터지지만 그래서 해저화산이나 또는 바다의 석회암 같은 것들이 풍화되거나 이러면 녹아가지고 수권에 탄산이온으로 될 수가 있죠. 그래서 해저화산이 터지거나 석회암의 침식, 용해. 이거는 용해라고 풍화 침식이 이제 용해니까 여기에 석회암의 용해. 용해되면 이제 수권으로 녹아 들어가죠. 반면에 거꾸로도 돼요. 수권에서 탄산 성분들이 침전해서 석회암을 만들게 돼. 그래서 요게 종유석이 만들어지는 거고 석회 동굴에서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는 것 녹아서 수권으로 가는 용해되는 게 이게 석회 동굴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런 과정, 요거는 나중에 이제 지구과학에서 풍화 침식할 때 또 배우게 돼요. 석회암의 그 풍화 침식을 배우게 되는데, 그때, 종유석이 생성되는 건 석회암에 녹아 있던 탄산이온들이 칼슘과 결합해서, 딱딱한 석회암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직권 들어오는 거고, 거꾸로 석회 동굴이 지하수에 녹아서 용해돼가지고 이온화돼서 물로 내려가. 그러면, 그게 이제 직권에서 이제 수권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알아본 것처럼
기권의 어떤 형태를 있고, 생물권의 어떤 형태, 직권의 어떤 형태, 그리고 수권의 어떤 형태를 있고, 이것들이 각각 어떤 과정을 통해서 상호작용을 하는지 이걸 알아봤어요. 요 그림은 선생님이 그 학습 자료에다 첨부해 놓을 테니까 다운받아서 학습할 때 참조하도록 하세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앞으로 약간 돌아가서 요거 이제 수업 시간에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117조에는 지구 시스템, 여기에서 만일 지구에서 산소가 사라진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요거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산소가 사라진다면 일단 산소가 그 포함된 그 물질들이 다 이제 없어진다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가장 큰 거는 여러분들 생각하면 가장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H2O, 물이 없어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H2O니까 산소가 없어지면 바다가 없어진다는 그런 상상을 하게 되죠. 한두 가지가 아닐 거예요.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책에 나오는 걸 먼저 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보면 피부에 화상이 입을 수 있다고 돼 있어. 산소가 빠져나가면 옷쓰리도 없어져. 옷쓰리가 산소에 의해서 생기는 거니까 옷쓰리는 이게 만들어지기도 하고 파괴되기도 하는데 오존층에서 이제 주로 많이 옷쓰리가 분포하는 게 사라지면 뭐 피부에 화상을 입을 수도 있다 이렇게 했는데 아예 식물의 영향이 더 크죠. 식물에 영향을 주는 게 엽록체를 파괴하거나 엽록소를 파괴하면 광합성 자체가 안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지각이 산산이 부서질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이제 광물이 깨진다 그랬는데 광물의 기본적인 게 SiO2야. 여러분들 SiO2는 규소와 산소가 결합해서 규산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 몇 가지 그 광물을 빼고는 대부분이 규산염 광물이야. 이게 뭐가 되냐면 암석이 돼요. 모여서. 그러면 여기서 O2 산소가 빠져나가면 광물이 깨진다는 뜻이야. 광물이 존재할 수 없다는 뜻이지. 그러면 지각이 이제 그 부서져서 지각 형성이 어려워질 거라는 거고. 그 다음에 바다가 사라질 것이라는 아까 얘기했죠. 산소 없어지면 안 되죠. 콘크리트 건물이 무너져 콘크리트가 어쩌고저쩌고 돼 있어. 콘크리트가 주로 어디서 나오냐면 탄산칼슘에서 여기도 O3가 붙어 있어. 탄산산물. 콘크리트를 여러분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콘크리트는 석회암을 갈아가지고 만들어요. 그래서 석회암을 갈아서 석회암이 나중에 접착제 역할을 해. 거기다 물을 적당히 섞어서 놔두면 석회 성분이 단단하게 굳어서 그게 무슨 뭐 모래나 자갈을 굳히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콘크리트는 그 시멘트라고 하지. 시멘트라고 들어봤을 거야. 시멘트 이제 공사 현장에서 많이 쓰는 건데 밀가루처럼 생겼지만 그게 석회암 가루예요. 석회암 가루에 이제 또 다른 물질도 들어있겠지만 주로 석회암 성분이야. 이걸로 인해서 모래와 자갈을 같이 결합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이 석회암은 탄산칼슘인데 여기에 O가 붙어 있는데 얘네들이 없으면 석회암 자체가 이제 깨지는 게 되는 거지. 결국 이걸로 만들어 놓은 시멘트로 만들어 놓은 콘크리트 이것들이 다 분해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콘크리트가 분해될 것이다. 이런 게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 건 뭐냐면 여기 지금 산소야. 산소. 그죠? 요 산소와 좀 전에 한 탄소를 잘 구분해야 돼. 나중에 시험 문제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요소와 탄소 그 순환과 그 해당되는 요소를 섞어서 시험 문제가 나올 확률이 커요. 제가 이제 그렇게 하려고 생각 중이니까
잠깐. 결론적으로 뭐냐면 탄소의 순환하고 산소의 역할 요걸 잘 구분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 탄소의 순환하고 그 다음에 산소가 없어진다면 요거를 좀 설명을 했는데 요 정도 하고 마치도록 하겠어요. 그럼